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 정주희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고량친화 우수식품 지정 제도를 운영을 하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이 낯서실 텐데요. 어떤 기관인지 설명드리고 고량친화산업지원센터는 그 중에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마케팅과 홍보를 저희가 진행을 해드릴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 소개입니다. 저희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뭔지, 그리고 주요 사업은 뭔지, 그리고 12대 저희 기업 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미래 비전까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클러스터란 특정한 산업 내에 기업, 대학, 연구소, 협회 같은 같이 이제 식품 산업이 모여서 경쟁 또는 협력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산업단지랑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왜 이 클러스터가 만들어졌냐라고 하시면 저희 식품 시장 다 아시다시피 K푸드라고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세계 식품 산업이 자동차 IT 시장의 4에서 7배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42%가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식품 산업이 연판율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동향 때문에 클러스터에서 식품 기업들을 지원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K푸드라고 해서 수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수출 품목을 가지고 있고요.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에서 이제 활성화 고도화를 통해서 식품산업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익산시에 이제 클러스터가 있고요. 여의도에 5분의 4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보시면 저희는 125개사 정도의 기업이, 식품 기업이 이제 들어와 있고요. 73.7% 분양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클러스터 안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12대 기업 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 한국식품 클러스터 진흥원 공간을 기점으로 옆에 보시면 기능성 식품 제형센터, 파일럿 플랜트, 기능성 판가 지원센터, 소스 산업화센터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식품 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아마존 미션이나 식품 업사이클링 그리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식품을 개발을 할 수가 있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식품진흥원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원 사업을 지원받고 있어요. 그래서 연평균 지금 3배 매출이 발생하고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기존보다는 4배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개요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식품진흥원 연역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을 하느냐, 저희가 푸드폴리스마켓 해외 박람회 참여 기회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푸드폴리스마켓 같은 경우에는 고량친화 우수식품 지정받은 제품들이 많이 입점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들이 손쉽게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푸드비디오몬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이어를 중개를 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교류를 지원을 하고 있고, 해외 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입주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주요 이제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기업 공동 기술 개발인데요. 저희 기업이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이제 기술 개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같이 개발을 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공동기술 개발 사업, 생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량친화 식품도 개발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공동기술 개발 사업, 생산 지원 사업으로 같이 이제 기술 개발하고 생산하실 수 있는 자리를 이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벤처 창업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벤처 기업들이 해당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이 창업을 하시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희 진흥원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12대 기업지원 시설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11대 기업지원 시설이 총 나와 있는데요. 899종 546원 규모의 연구 생산 장비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개발에 필요하신 장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식품진흥원으로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소개드리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본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마케팅이나 홍보 같은 이런 후속 조치를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본관에서 이제 이런 진흥원 소개랑 같이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패키징 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령친화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고령친화 우수식품 같은 경우에도 이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령자들이 얼마나 잘 읽고 그것들을 사용을 하느냐가 중요해서 이런 패키징 부분들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식품의 다양한 패키징 기술을 같이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식품품질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신야산업센터랑 동일하게 이제 고령친화 우수식품의 이제 사업성 평가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들이 오셔가지고 고령친화 우수식품이 얼마나 이제 조작하기가 편한지, 표시사항에 인식이 편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계시고요. 식품의 물성도 같이 측정을 하고 있고, 특히 전자협, 전자포 이런 장비들이 있어서 이거를 직접 드시는 것보다는 한번 기계로 측정을 해서 이게 향이 어떤지 그리고 맛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기능성평가지원센터는 대부분 이제 건강기능식품 쪽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실험 시설도 있고 체성분 분석기, 돌비도 측정기를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이 정말 효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파일럿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그 식품의 제품을 이제 소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비들이 있어서 이거를 대량으로 생산을 하기보다는 그 대량 생산하기에 앞서서 좀 소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벤처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처 기업들이 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식품 제조 가공을 한다던가 아니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한다던가 이런 시설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소스 산업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스의 모든 레시피 개발 그리고 생산을 지원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MR 기술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HMR 가장 간편식이라고 하죠. HMR 부분을 다 처음부터 이제 생산까지 다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밀키트 같은 경우에도 고령친화 우수식품으로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원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기능성 식품 제형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성 식품에 해당이 되는데요. 제형, 그 알약 같은 형태 아니면은 그 분말의 형태 이런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다양하게 이제 생산을 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농식품 원료 중에 공급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료의 조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소기업에서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개를 하고 원료를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식품창업센터는 말 그대로 이제 창업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이제 창업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교육부터 시작해서 시제품 제작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제 바로 개소식을 했는데요. 기능성 원료은행입니다. 기능성 원료은행 같은 경우에는 국산 농산물 유래한 이제 기능성 식품 소재를 개발을 하고 분양을 통해서 이제 식품 기업들이 손쉽게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실 수 있도록 소재를 분양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좀 21대 기업지원 시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미래 비전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 그 산업 클러스터 진흥 역할 강화부터 식품 산업 디지털 전환, 차세대 먹거리 집중 육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일단 차세대 먹거리 집중 육성에 고령친화 우수식품 인증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고령친화 우수식품을 지정을 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HMR 지금 기능성 원료은행 같은 이제 차세대 먹거리 부분들을 다 개발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수출까지 이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종합적인 원스톱 이제 지원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에 대한 소개는 간단히 여기서 마치겠고요. 고령친화 산업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고령친화 우수식품은 뭔지 그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센터의 간단한 소개, 그리고 지정제도가 뭔지, 그 다음에 지정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업 지원 사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고령친화 산업지원센터는 농식품부, 그 다음에 해수부 두 가지 이제 두 기관에서 받은 이제 우수식품 지정 최초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저희 이제 고령친화 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 홈페이지에 보시면 지정 제도부터 절차, 우수식품은 어떤 게 지정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Q&A까지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산업지원센터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냐? 저희는 정책 제도 연구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도 마련, 네트워크 구축 운영, 기업 성장 지원, 그 다음에 시장 활성화 기반 조사, 이 네 가지로 크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마련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이제 홍사연 사무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제도들을 저희도 같이 돕고 있고요. 정책 기획 지원이라던가 지정 제도를 개선을 한다던가, 그리고 고령친화 우수식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한다던가, 이런 내용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업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산업 심포지엄 개최라던가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성장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핵심 기술, 이제 고령친화 식품의 핵심 기술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고, 생산 현장에 대한 기술 보급, 그리고 상품화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활성화 기반 조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고령친화 식품 산업이 그렇게 이제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요. 아직 지금은 활성화로 들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산업 현황 실태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활성화를 시킬 건지, 그리고 DB를 구축해서 어떻게 제공을 할 건지, 그리고 우수식품 지정받은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드리고 마케팅을 같이 지원을 해드릴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역인데요. 저희 21년 3월부터 고령친화 산업지원센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0월에 고령친화 우수식품이 최초로 이제 8개 기업 27개 제품이 지정을 받았고, 제가 여기 업데이트 하진 않았는데 24년 현재까지 이제 총 28기업이 많은 제품들을 이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정 제도에 대해서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 제도, 고령친화 우수식품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고령친화 식약처에서 말하는 고령친화 식품과 저희가 말하는 고령친화 우수식품이 조금 다른데요. 식약처에서 말하는 그 고령친화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 가공한 식품까지를 고령친화 식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저희는 우수식품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성을 높인 제품까지 보고 그 다음에 우수식품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지정 품목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각 고시된 제품을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지정 제외 경우가 있는데요. 주류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들이 마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주류는 제외를 하고 있고, 특정 연령 대상 식품, 영유아 식품이라던가 임산, 수유부 식품이 따로 식약처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 있고요.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 특히 건강기능식품에서 뭐 비타민C 이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유형 중에 전체 식품 유형이 다 지정이 가능한데 그 중에 기타 가공품은 제외가 됩니다. 저희 이번에 지침 개정권이 한 건 있었어요. 그래서 지침 개정권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갱신 심사가 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고량친환 우수식품 지정 받으신 지 2년 정도 이제 2년을 지정 받으실 수가 있고요. 갱신 심사를 통해서 더 연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정 변경인데요. 저희가 다양한 부분들을 다 보고 있지만 특히 분석이나 단단한 정도, 부드러운 정도, 그리고 끈적한 정도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자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권리관계 변동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도 지정 변경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15일 이내에 변경 신청서 제출을 해주시면 변경을 해드리고 있고요. 사후관리는 총 3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점검, 교육훈련, 식품품 조사를 나뉘고 있는데 현장 점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생산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교육훈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고량친환 우수식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들은 어떤 동향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훈련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식품품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판에 나와 있는 시판에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식품들을 구매를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단단한 정도 그리고 영양 성분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 조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 요건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시면 이제 사전 요건 같은 경우는 햇섭 인증 적용 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일반 식품이 아니시다라고 하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품목제조가 완료된 제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은 총 3가지로 나뉘는데요. 기본 요건, 그 다음에 품질 안전 측면의 고량자 배려 요소, 편의성, 조작성 측면의 고량자 배려 요소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기본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 제출 서류를 주시면 저희가 그 제출 서류 안에서 다 보고 있고요. 품질 안전 측면의 고량자 배려 요소가 뭐냐라고 하시면 고량자들은 일단은 이제 섭취를 할 때 안전한지 그리고 조작을 할 때 좀 편한지 이런 것들을 다 위험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공정에서 고량자 배려한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적절한 효과를 내는지 평가를 하고 있고요. 편의성, 조작성 측면 고량자 배려 요소는 포장 형태가 어떤지, 고량자들이 읽기 편한지, 가독성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고량친환 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가시면 운영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운영 매뉴얼에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고량친환 우수식품 지정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검토한 후에 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적합을 받으시면은 2년 동안 약정 체결이 되고요. 고량친환 우수식품 지정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거는 아까도 이제 보셨을 텐데 저희는 이제 단단한 정도 그리고 영양 성분에 따라서 1, 2, 3단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매치가 안 되실 거예요. 수치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1단계에 해당이 되는지, 2단계에 해당이 되는지, 3단계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부분은 좀 구분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지정 제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168개 제품에 대해서 좀 대표적인 제품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1단계 제품이 가장 많긴 합니다. 이런 제품들 중에서도 이제 포화증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조금 연하게 만든 가시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제품들도 이제 1단계에 포함이 되고요. 수비드 조리법을 통해서 조금 더 영양소 파괴 없이 부드럽게 섭취하실 수 있는 샐러드용 닭가슴살 이런 부분도 1단계 제품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2단계 제품은 많이 없습니다. 이 잇몸으로 섭취하는 제품들이 2단계 제품에 표준되어 있는데요.
1단계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고 혀로 섭취할 만큼의 물렁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2단계 제품은 많이 없으시고요. 아마 2단계로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제품이 적기 때문에 홍보나 아니면 그 마케팅 부분에서 더 이점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들이 있냐라고 생각을 보시면 특히 이제 병아리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술을 통해서 그냥 모양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잇몸으로도 으깨서 섭취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2단계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3단계 제품들은 죽제품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단순히 죽이라고 이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파우치 죽이라든지 아니면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젤리라든지 그리고 그 혀로도 그냥 삼킬 수 있는 무스 제품들도 3단계로 이제 지정을 받고 있고요. 특히 이 과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령자 특히 이가 없으신 분들은 이게 과자를 씹기 힘드시기 때문에 그냥 삼킬 수 있는 제품들을 이런 물 따라서 점도 조절이 가능한 제품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3단계로 포진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제품들을 보시면 저희가 고령친환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지정 제품들을 다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후속 지원으로 어떤 지원 사업을 저희가 해드리냐라고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실 것 같은데, 아까 황선혜 사무관님이 말씀하신 뭐 실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제외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용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우수식품을 지정받는 데는 비용이 들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사전 준비에 조금 비용이 들어가시는데 분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도랑 점도 그 다음에 영양성 분석에 조금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비용이 필요하시고 사용성 평가도 한 제품당 한 17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이제 기업분들은 좀 부담이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60%라고 적혀져 있는데 최대 이제 80%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광주 고령친환산업지원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세미나도 하고 전시 시식회도 같이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식단, 앞에서 보셨을 거예요. 식단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꾸러미 형태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비자 대상으로 불황친환 우수식품을 나눠드리는 행사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총체적인 이제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우수식품 매출이 전년 대비 그 평균 매출의 23배 증가 그리고 판매 규모 26배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어떤 지원 사업을 하느냐라고 보시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우수식품 팝업스토어 진행 예정이고요. 노인복지관에서도 꾸러미 배송 그리고 이제 온라인 홍보단을 통해서 불황친환 우수식품 여러분들이 지정 받으시는 제품들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기획기사도 꾸준히 나가고 있고요. 이런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정받은 제품들을 꾸준히 저희 지원센터에서는 홍보하고 마케팅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본 같은 저희가 불황친환 우수식품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많이 벤치마킹 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오식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개오식품 외에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고령화 진행이 빨라져서 이런 고령 친화 식품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점도 기준을 많이 차용을 합니다. 고령자들이 뭉뭉 넘김이 좀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그 근육이 약해지시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다가는 점도가 없는 제품들을 섭취를 하시다 보면은 기도폐쇄까지 가서 이제 사망에 이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IDD-SI라는 표준 그 규격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들이 있었고 어떤 기업들이 있었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여기는 이제 계란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계란들을 이제 그 저희 우유처럼 꽉에 담아서 그냥 부어가지고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계시고요. 비오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령자들이 맛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같은 형태의 스프를 거품을 내서 맛을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옛날에 냉장고를 부탁해 많이 보시면 그 분자 요리라고 하죠. 그것처럼 이제 무스 형태로 일반 식품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즐길 수가 있게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몰드를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포프망 같은 경우에는 그 IDD-SI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고령자들이 직접 배송을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제품들, 도시락 제품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페티토도 이게 호프만의 경쟁사인데요. 더욱더 조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독일인들이 먹는 제품인데 이런 것들을 다 메뉴를 개발을 해서 고령자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독일에서도 이런 그 제품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좀 개발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넣어봤습니다. 이거 외에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고령 친화 식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해외 동향은 어떤지 알고 싶으시면은 저희가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고령 친화 식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비오준에서 직접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하시고 고령 친화 식품이 어떤지 이제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미나를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고령 친화 우수 식품에 대해서 소개드린 정주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